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우리 대한민국 안보, 그리고 중동에서 지금 이스라엘이 이란을 때리려고 하는데 정말 획기적인 변수가 등장했어요. 야, 이거 만약에 사실이라면 정말 손바닥 뒤집듯 쉽게 이스라엘이 이란을 폭격할 수 있게 되겠는데, 그 내용, 그리고 우크라이나,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한 번씩 훑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북한이 지금 도발 준비하고 있는데 미국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북한이 이러다가 정말 세게 한 방 맞겠다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인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인균의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지난달 미국에서 교육훈련을 마친 우크라이나 최초의 패트리어트 팩3 방공포대가 지난 주말 우크라이나 영토 안에 반입됐다는 소식입니다. 키우 인근 배치가 유력한데 러시아가 눈치를 채고 공격하려다 실패한 정황이 발견되어 주목됩니다. 우크라이나가 지난달 교육훈련을 마친 패트리어트 팩3 미사일 포대를 국내로 반입했으며 실전 배치를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고 복수의 오신트 소식통이 현지 시각 3월 7일 리포트했습니다. 현지 시각 3월 7일 마리우스 브라차크 폴란드 부총리의 발언으로 반입 사실이 확인된 팩3는 미국이 지난해 12월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에 대응한 방공무기로 공예를 발표한 뒤 2달여 만에 교육훈련을 마치고 우크라이나로 반입되었습니다. 미국이 지원한 패트리어트 팩3는 비교적 구형인 GMT 요격탄 위주로 포대 전력이 구성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들은 엘린트나 MSE와 같은 신형탄보다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은 좀 떨어지지만 현용 우크라이나군 방공 시스템 가운데 가장 긴 최대 180km의 사거리와 24km의 요격 고도를 가져 러시아군의 전술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항공기 등을 효과적으로 요격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해 12월 미국의 패트리어트 공이업 발표가 나오자 패트리어트는 합법적인 표적이라며 우크라이나 영토 반입 즉시 파괴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었는데요. 실제로 패트리어트가 우크라이나 영내로 들어간 지난 주말 러시아는 투폴레프 22M3 백파이어 초음속 폭격기를 띄워 패트리어트 포대에 대한 공격을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소식은 현지 시각으로 3월 5일 새벽 상트페테르부르크 남쪽의 폴코보 국제공항에 KH-22 초음속 대함미사일 2발을 탑재한 투폴레프 22M3 백파이어 폭격기가 비상 착륙하면서 알려졌는데요. 오신트 소식통들은 우크라이나 서부 지역 공습을 위해 출격했던 백파이어 폭격기가 기능 고장을 일으켜 민간 공항인 폴코보 공항에 비상 착륙했으며 인근 기지에서 정비반을 태운 일류신 76D 수송기가 연이어 착륙해 공항 한 구석에서 정비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같은 소식이 사실이라면 러시아는 패트리어트 미사일 반입 시점에 이 미사일을 파괴하기 위해 노렸다가 실패한 것이 되는데요. 첫 고비를 무사히 넘긴 우크라이나군 팩3, 부디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주민의 생명을 구하는 든든한 방패로서의 역할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우리나라에도 한 8개 포대 있죠. 패트리어트 포대 이건데요. 이 중에서 이게 좀 여러 가지 섞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보면 명확히 알 수 있는데 여기 좀 조그맣게 보이는 이 사막색 탄이 있습니다. 이게 있고 여기 보시면 좀 제법 큰 탄이 보여요. 여기 이제 한 개 발사대 4개짜리가 보이고 여기는 한 개 발사대 여러 개가 지금 꽂혀 있는 게 보이는데 이게 탄도탄을 주로 요격하는 25에서 한 40km 버전에 따라서 그렇게 날아가는 전문 탄도탄 요격용 미사일이고 요거는 이제 탄도탄 요격용 능력이 좀 떨어지지만 항공기를 아주 원거리에서 180km 거리까지 격추시킬 수 있는 그런 미사일이에요. 아마 여기 좀 구형인데 요 탄이 좀 많이 들어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이게 우크라이나가 지금까지 받은 모든 자산 중에 단일 자산으로는 가장 고가의 자산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제 러시아가 작년에 전쟁 초기에 작년 봄에 우크라이나로 S-300 지대공 미사일 포대가 지원이 되었을 때 그걸 러시아가 보관소에 있는 걸 격파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비행기라고 하는 것은, 전투기라고 하는 것은 하늘을 딱 이륙하고 하늘에 뜨는 순간 그때부터 이게 위력을 발휘하지 땅에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건
그냥 장갑차 또는 그냥 하나의 찝차보다도 더 위력이 없는 그런 무기가 비행기입니다. 군함도 마찬가지죠. 이게 부두 밖에서 방파제 밖으로 딱 나가야 그때부터 이게 무서운 전략 무기로 변하는 게 군함이지, 부두에 계류하고 있을 때는 그냥 쇳덩이죠. 마찬가지로 미사일도 이게 방열이 딱 끝나고 레이더하고 연결이 딱 되고 전원이 딱 들어오고, 그래서 미사일 발사 준비가 딱 되었을 때 이게 이제 정말 무서운 방공 무기가 되는 것이지, 그냥 보관소에 있으면 아무것도 아닌 쇳덩이 화물이죠. 그 상태에서 러시아가 작년에 S-300 하나를 격파를 시켜버린 거고, 이번에도 패트리어트 들어오면 그렇게 해서 격파해버리겠다라고 공언했어요. 그래서 러시아가 그런 작전을 진행했던 정황이 포착되는데, 이 러시아 무기가 얼마나 신뢰성이 없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때리러 오다가 그냥 폭격기가 고장나버린 겁니다. 바로 이 사진입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 남쪽의 민간 국제공항이고, 여기는 이 군용 비행기는 운용하지 않는 순수 민간 공항이에요. 우리 인천공항처럼. 그런 데인데 여기에 갑자기 이거 뭐야 하고 이제 사진 찍혔는데, 백파이어 폭격기입니다. 그리고 밑에 뭐가 거대한 게 달려 있어요. 이게 이제 KH-22 초음속 대한미사일입니다. 대한미사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동하는 지상표적도 때릴 수 있는 겁니다. 그걸 두 발을 달고 왔다가 이제 뭔가 급한 일로 비상착륙을 했는데, 이때 이제 관제 당국에서는 여객기가 이제 뜨고 내리고 하고 있으니까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그 사이에 끼어들어서 착륙을 해버렸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좀 이따가 여기 지금 하나 보이는데, 일루신 76 정비 전용 수송기가 와서 지금 이렇게 정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구석에서. 여기 지금 상트페테르부르크라고 정확하게 적어놨죠. 이 기체는 원래 모스크바 남쪽의 아글레브 기지에 배치되어 있는 백파이어 폭격기인데, 지난번에 드론 공격 받았지 않습니까? 그 기지가. 그래서 모스크바 북쪽으로 이동 배치되어 있었던 백파이어 폭격기인데, 이번에 아마도 이 패트리어트를 파괴하기 위해서 왔다가, 러시아 무기가 워낙 신뢰성이 없으니까 오다가 그냥 고장나서 불시착 해가지고 이렇게 정비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번 폭격 작전을 실패하고 패트리어트는 키이우 인근으로 무사히 방열을 끝내게 되겠죠. 이 폴란드 국방장관이 기분 좋아서 자랑하다가 지금 배치됐구나 라고 알게 된 겁니다. 자랑도 야 지금 갈 거야 이렇게 자랑하면 안 되죠. 배치 끝나고 나서 사실 배치했어. 이제 됐어. 이렇게 자랑을 한 겁니다. 자, 이제 180km 사거리를 가지니까 거의 뭐 벨라루스 국경까지 러시아 전투기들 큰일 나게 생겼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잘 됐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한미연합군이 연일 폭격기와 무인 공격기를 띄우며 고강도 무력 시위를 벌이자 북한이 도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북한군 총참모부가 3월 7일 우리 군이 파주에서 북한 쪽으로 30여 발의 포탄을 쏘았다며 대응 조치를 운운하며 위협하고 있는데, 북한 지도부 상황 파악 똑바로 하기 바랍니다. 한국군이 경기도 파주시 인근에서 북한 방면으로 30여 발의 포격 도발을 감행했으며, 이는 조성된 정세를 더욱 악화시키는 매우 엄중한 무력 도발 행위라고 북한군 총참모부가 3월 7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주장했습니다. 북한군은 한국군이 포격 도발을 실시했으며 대응 차원으로 제2군단 산하 포병 부대들에게 화력 습격 대기태세 발령을 했다고 밝혔는데요.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이 주장한 파주시 진동면 초리 사격장에서는 사격 훈련이 없었다며 북한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북한의 이러한 주장은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한미연합군사훈련 자유의 방패를 의식한 사전도발 명분 축적용으로 보이는데요. 한미연합훈련을 전후해 미사일 발사 등 무력 도발을 일삼아왔던 북한의 전례를 볼 때 이번 포격 비난 성명도 도발을 위한 명분 쌓기 목적으로 풀이됩니다. 문제는 북한이 상황 파악을 잘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이 가장 두려워할 B-52H 전략 폭격기는 미국으로 돌아갔지만 괌에 아직 B-1B 폭격기 4대가 대기하고 있고, 오키나와 가데나 기지에는 AC-130J 고스트라이더가, 또 오산과 군산기지에는 MQ-9 리퍼 무인 공격기와 MQ-1C 그레이 이글 무인 공격기가 전개되어 있습니다. 3월 4일 니미츠 항공모함 타격 전단이 괌 아프라하버 해군기지를 출항해 3월 8일 현재 오키나와 인근 해역에서 북상 중이고, F-35B 전투기를 탑재한 미 해군의 아메리카 원정 타격 전단 역시
제주 동부 해역에서 일본 해상자위대와 연합전단을 편성해 훈련 중에 있습니다. 특히 니미츠 전단은 이번 연합훈련 기간 중에 부산 입항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북한 지도부 미국 니미츠 전단이 부산 입항과 친선 행사 대신 서해나 동해에서 무력 시위에 나서는 일을 보고 싶지 않다면 부디 자중하기 바랍니다. 아니 우리는 안 쐈다는데 파주에서 북한 쪽으로 30여 발을 쐈다. 뭐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죠. 북한 쪽으로 타겟을 설정해 놨겠습니까? 우리 군이 평소에 훈련장을 한다 하더라도 그 포병 까딱 잘못하면은 그거 북한 쪽으로 포병 사격하는 거 오해받고 할 수 있는데 파주 수십만 명이 사는 도시예요. 거기에 타겟을 함부로 동쪽으로 있던 걸 북쪽으로 옮기고 할 수 있겠습니까? 포병 포탄이 30여 발 쐈다가 그러면은 뭐 대대 그냥 일제 효력사를 한번 했다라는 건데 그렇게 한번 터지고 나면 그 인근의 민원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인구 60만 명 이상 사는 파주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쐈다 하더라도 남쪽이나 동쪽의 원래 딱 고정된 표적이 있습니다. 평생 거기 말고는 못 때립니다. 거기로 쐈지 북쪽으로 쏠 일은 절대로 없다라는 건데 그마저도 안 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쐈다라고 하면서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하는데 뭐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기점으로 해서 서해 쪽에서 포병 사격 도발 그리고 동해 쪽에서는 미사일 사격 도발 뭐 이런 것들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데 그런데 이제 이러다가 북한이 정말로 참수당해서 이 김정은이 제거당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한미연합 공군이 경남 창녕 남지 비상활주로에서 비상 이착륙 훈련을 했다라는 보도자료를 보면서 그 보도자료에 나온 기체들 A-10 공격기 그리고 MC-130 특수전 수송기 등이 딱 있는 걸 보고 야 이거 평양 순안공항에서 이착륙하는 훈련이구나 딱 느낌이 오더라고요. 뭐 공군은 절대 그런 거 밝히지 않았습니다만은 그 기종을 보니까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전투기들이 이착륙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 특수전 수송기 그리고 그 특수전 수송기를 상공에서 보호하는 즉 이 평양 순안공항에 특수전 수송기인 MC-130이 저공으로 쑥 들어가가지고 딱 내리면 이제 김정은이를 체포했든지 죽였든지 하는 이 특수부대들이 순안공항으로 훅 들어가가지고 여기서 타고 탑승할 때까지 A-10이 상공에서 대기해주고 근데 A-10은 이제 이 항속거리가 좀 짧아요. 그 사이 A-10이 또 비상착륙해가지고 지금 이 미군이 주로 하고 있는 게 원정 가서 적진에서 보급해주는 연료 넣어주는 이런 훈련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것도 어디서 해주냐? C-130 수송기에서 호수를 꼽아가지고 전투기에 넣어주는 이런 훈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A-10이 또 연료가 부족하다. C-130에서 연료 집어 넣어주고 그리고는 A-10 떠서 다시 캡 돌아주고 그리고 이제 뭐 수백 명이 갔을 테니까 그 수백 명 MC-130에 여러 대 딱딱 태우고 그리고는 이제 이륙하고 그때 AC-130 고스트라이더가 상공에서 계속 돌면서 화력 지원해주고 북한군 증원부대 오는 거 계속 때려주고 또 A-10도 계속 때려주고 이거 훈련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서 지금 군산 오산에 이 MQ-9 리퍼 무인 공격기 있죠. 그리고 MQ-1C 그레이 이글 딱 플라잉 기수 날려가지고 김정은이 그냥 시칼로 그냥 돌려버리는 거 그거 지금 다 대기하고 있죠.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천지도 모르고 깨좀 추는 이런 도발 행위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자 이것뿐이냐 아프라하버 기지에서 이렇게 니비츠 전단이 완전히 그냥 풀 컨디션으로 잔뜩 짓고 이렇게 사진을 공개했어. 야 우리 전투기 이만큼 많아. 완전히 그냥 풀 옵션이야. 하고 지금 이 괌을 출항해서 지금 오키나와 쪽에서 북상 중에 있어요. 며칠 있다가 한 2, 3일 있으면 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니미츠 전단은 2월 26일 괌에 입항을 해서 일주일을 푹 쉬고 3월 4일 날 지금 이제 출항을 했기 때문에 완전히 승무원들, 승조원들 컨디션 아주 좋은 상태죠. 그리고 이것뿐이냐? 자, 여기 이제 아메리카 강습 상륙함이죠. 여기에 F-35 탑재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 이제 일본의 오스미 상륙함이고 여기 미국의 그린베이 상륙함이고 앞에가 이제 일본 해상자위대 전투함들인데 자 이들이 또 할 수 있는 건 뭐냐? 참수작전 들어갈 때 오스프리 여기서 막 날릴 수 있죠.
그리고 F-35B가 스텔스 상태에서 북한군 전투기들 다 요격해 줄 수 있죠. 엄청난 겁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주변에 득실거리고 있는데 감히 김여정이를 내보내서 깽깽거리고 있다라는 이 깽깽거리는 자들 정말로 제거하는 그런 작전에 나서면 어떨까라고 저는 항상 희망과 상상을 해봅니다. 자, 세 번째, 정말 이거 이렇게 되면 이거 이란 정말 큰일 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정말 기발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보겠습니다. 이란이 핵탄두 제조가 가능한 수준의 고농축 우라늄을 제조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이스라엘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국과 국제원자력기구가 이스라엘의 단독 군사행동을 만류하고 있는데 이란 접견국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에 부채질을 하며 전진기지 제공까지 약속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란 북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이슬람 국가인 아제르바이잔이 최근 이란의 핵무기 제조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할 경우에 비행장을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이스라엘 측에 전달했다고 워싱턴 DC에 기반을 둔 이란어 국제방송 이란 인터내셔널이 현지 시각 3월 5일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이스라엘 일간 하레츠를 인용해서 최근 아제르바이잔 실크웨이 항공사 소속의 화물기가 이스라엘 남부의 오브다 공군기지를 무려 92차례나 오갔다며 아제르바이잔과 이스라엘 간의 군사협력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매체는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전쟁 당시 이란이 아르메니아를 지원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있는 아제르바이잔이 최근 이스라엘과의 안보 협력을 전방위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특히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에게 이란 접경 지역의 전초 기지까지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제르바이잔은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할 경우 비행 거리를 절반 이상 줄일 수 있도록 자국 내의 비행장까지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 매체는 최근 아제르바이잔과 이스라엘 공군기지 간의 화물기 운항이 급증한 현상이 이러한 정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아제르바이잔은 이란 북부 지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나라인데요. 가장 가까운 비행장의 경우에 이란 수도 테헤란까지 불과 400km 떨어져 있고 카스피해 연안에 위치해 있어 이란에 대한 기습 공격이 가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제르바이잔이 이스라엘에 공습 전진기지를 제공할 경우에 이스라엘은 더욱 과감하게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번 비행장 제공 제안이 사실이라면 아제르바이잔과 이란 간의 전면전으로 비화될 수도 있어서 진위 여부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 이 이스라엘 군이 1000km를 날아가서 오시라크 원자력 발전소 때렸죠. 뭐 시리아의 비밀 원자력 발전소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이제 이 핵시설을 때렸는데 이번에 좀 멉니다. 테헤란은 한 1500km 돼요. 그래서 F-16 뭐 이런 것들은 정말 뭐 물리적으로 급유받지 않고는 갔다 올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냐? 라고 갈등을 하고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를 경유해서 사우디아라비아 쪽에서 급유를 받고 북상하나? 근데 이제 그쪽은 페르시아만 쪽에는 워낙 방공무기가 집중되어 있으니까 그것도 힘들고 그래서 이라크 쪽으로 관통해서 가나? 이라크가 이제 그런데 요즘 이라크가 뭔가 이란하고 좀 협력을 좀 해나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라크를 관통해 하면 당연히 이란에게 알려줄 것 같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바쿠, 그러니까 아제르바이잔의 수도가 바쿠예요. 그래서 한국을 이야기할 때 서울이 뭐라고 바쿠가 이 에어필드, 공항을 이란을 어택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에 to use, 제공해준다. 이거예요. 그걸 제안했다라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 보도가 나왔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아제르바이잔의 일류신 76 수송기가 최근에 이스라엘의 공군기지로 무려 92차례나 왔다 갔다 했다. 뭔가를 실어 날랐다는 이런 말이 되겠죠. 아제르바이잔에서 실어 왔든지 아니면 이스라엘에서 실어 갔든지 뭐 이런 일을 했다라는 말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지도를 한번 보겠는데요. 여기 이란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카스피해가 있고 이게 아제르바이잔이 있습니다. 자, 아제르바이잔과 이 이란하고 사이에 국경이 이만큼이나 있어요. 여기도 이제 아르메니아고. 근데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가 지금 최근만 해도 전쟁을 두 번, 역사적으로 지금 탈냉전 시기부터 지금 30년 동안 전쟁 3번 했죠. 근데 최근 전쟁에서 이 이란이
아르메니아를 도왔다 이겁니다. 탄약 엄청나게 지원해주고 군사고문단까지 파견해주고 그래서 아제르바이잔이 이란에게 완전히 열받아 있다. 이런 상황이어서 지금 군사기지 제공해준다 하는데 이스라엘에서 테헤란까지는 1500km. 이거는 뭐 공중급유 받지 않고는 이 이라크 상공에서 공중급유 한번 하지 않고는 갔다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갈 때 공중급유 한 번 받고 올 때 또 한 번 받고 두 번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405km. 이거는 뭐 그냥 껌이죠, 껌. 그리고 테헤란까지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하메네이 같은 최고 결정권자를 제거하려면은 테헤란을 타격해야 되겠고 아니면은 그냥 이 우라늄 농축 시설 이걸 타격해서 없애자라고 하면 여기 있는 나탄즈, 보르도 이런 것을 때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나탄즈, 보르도까지도 역시 1000km, 1200km 훨씬 넘어요. 근데 아제르바이잔에서 재보니까 나탄즈까지는 675km, 포르도까지는 700km. 다 F-16 정도의 작전 반경 아니죠. 그러니 F-16도 이럴진데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F-15I 거기다가 F-35까지 그 어떤 전투기도 다 급유 없이 다녀올 수 있는 거리입니다. 굉장히 매력적이죠. 자, 이렇게 되면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전투기들 뭐 다 이동해서 여기서 급유만 받고 착륙해서 급유만 받고 뜬다 하더라도 이건 엄청난 사건이 될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F-16이나 F-15가 대거 이쪽으로 이동하면 이란이 볼 건데 F-35를 대거 그냥 F-35만 가지고 이루어진 비행단을 대거 아제르바이잔으로 보내서 그것도 이제 이 터키 쪽으로 크게 우회시켜서 보내서 그리고 여기서 급유를 받고 바로 그냥 때리고 돌아와 버리면 이거는 이란이 스텔스니까 탐지가 안 되는 상황에서 완전히 그냥 테헤란부터 시작해서 나탄즈, 보르도 전부 박살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야, 정말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란 굉장히 공포스럽겠습니다. 그리고 작전 성공 확률은 더욱더 높아지겠습니다. 우크라이나도 굉장히 관심사지만 이 지역은 정말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계속 조사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